역사는 최태석! 네,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좀 뜬금없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지금 왜 저를 만나세요? 왜 역사 공부하세요? 그냥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수능 보기 위해서. 물론 그게 맞죠. 맞는데 그렇게 답을 해버리면 너무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이 귀한 시간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시간일 뿐이다라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저에게 왜 공부하세요? 왜 역사를 공부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함을 찾기 위해서 그런 어떤 답.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느껴져요.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여러분들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부하면 지쳐요. 왜? 그렇게 대단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 왜 역사 공부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1등급 받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해드릴 거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수업 시간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면서 이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 수업 설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호족이 고리를 세웠고요.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이제 배가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그 맨 처음에 갔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로 문벌 귀족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 문벌 귀족들은요, 갖고 있는 어떤 그 폐쇄성들이 있어요. 자, 이 문벌 귀족 사회의 문벌 귀족 사회의 어떤 그 폐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폐쇄적 통혼권, 폐쇄적 통혼권, 네,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보이죠. 건강하지 못해요. 끼리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왜냐하면 그게 또 대물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역동성이 있어야 그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고인물처럼 쭉 가다 보면 썩어버리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벌 귀족으로 태어나면요. 그냥 시험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걸 음서라고 합니다. 음서.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의 음덕, 그늘 음자예요. 그 그늘 속에 딱 들어와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음서라는 제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 시험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요 수능이 예전의 어떤 위상을 잃었어요. 정말 예전에 수능은 정말 목숨 걸고 인생 걸고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생겼죠. 공무원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네, 바로 이 수능이 한 50에서 60만의 시험 본다면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은요 무려 7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번 노량진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 공시생들 공부하는 모습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서울시장하고 제가 토크 콘서트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노량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공시생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눈물 나요. 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생들도 고생 많지만 공시생 생각하면요 비교 불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냥 문벌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와우, 대박이죠, 그죠?
지금 아마 이랬으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로는요. 역시 마찬가지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문벌귀족으로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게 해결돼요. 공음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음전, 말 그대로 토지전자예요. 토지입니다. 토지를 주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벌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그 사회가 경직되어 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회에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회사에 잘 들어가고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뭐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거 그대로 물려받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그랬거든요. 자, 한번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이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 폐쇄성에 입각해서 이제 그 사회의 어떤 모순, 그 사회의 모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모순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이 폐쇄적 통혼권, 여기가 이제 불러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자겸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경원이 이신데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특히 왕실과 결혼을 하는데 이자겸이 당시 그 왕이 누구냐면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의 장인이에요. 이거 촌스럽게 쓰지 안 되죠, 여러분들.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왕의 장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결혼한 거야? 그럼 도대체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누구랑 결혼한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모 있으세요, 이모? 자, 이모 떠올리세요. 이모. 남학생이라면 이모. 바로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안 돼! 이모 죄송해요. 이 당시 이제 이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왕실에서 근친혼, 이게 이제 근친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근친혼에 의해서 이렇게 엮이고 설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겸의 권력이 엄청 났겠죠. 이러면서 결국 이자겸이 이러면 내가 뭐 왕 돼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보세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이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진압은 했지만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뻑뻑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바로 이렇게 이 개성 출신들의 어떤 이런 음서나 공음전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개경에 있는 수도가 개경이니까 그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지역, 그 외에 있는 개경 지역 이외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지방에 있는 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노골적이죠. 이제 개경 그만두고 바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는 건데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묘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왔냐면 여진족이 쳐들어온 시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앞에 10세기,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14세기는 홍건조가 왜곡 끊임없이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온 과정 속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느냐, 사대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 집권자들은 그냥 사대하자, 싸우지 말자라고 한 거죠. 왜? 다 갖고 있는데 싸우면 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진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잃을까 봐야 된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바로 그러한 기득권성에 대한 저항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그럼 싸워야지. 고구려 쫙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대, 여진에 대한 사대를 거부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개경 얘기는 쇠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풍수지리.
풍수지. 그 다음에 이 묘청은 승려죠. 불교.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더라.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될까요? 네, 바로 김부식입니다. 네,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이 김부식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저자가 바로 이 김부식이잖아요. 이 김부식이 이때 살았던 문벌 귀족이었어요. 이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는데 김부식, 즉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김부식 개경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부식 플러스 개경파. 집권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신라 계승 의식이 있었고요. 신라 계승 의식이 있으면 그 중국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대하자.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큰 나라랑 어떻게 싸우냐. 사대하자. 그리고 이 김부식은요. 유학자예요. 네.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유학자. 이런 바탕에 의해서 결국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이 김부식의 개경파가 붙어버렸는데 결국 김부식의 개경파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 모순들이 지금 자꾸 이런 제도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거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3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그 나쁜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뜯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럼 고쳐야지. 그런데 결국 또 이 김부식 개경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거를 그 골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 네, 바로 이 문벌 귀족들은 결국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되죠. 그 사건, 네, 그 사건이 바로 이 문벌 귀족에 대한 저항 세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 제가 이 고려 사회를 두 시기로 나누는 그 분기점 1170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정말 이 무신들에 대해서 이 문신들, 그 개경파들이요. 차별 많이 했어요. 막 그 무신들 저 수염에다가 이 촛불로 지지를 않나. 이 무신의 이 뺨을 막 때리는 모습들 왕 앞에서 보이질 않나. 이러니까 이 무신들이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무신정변이다. 이러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나가는 시기, 이게 지금 전성기 아닌가, 전성기. 전성기일 때 자기를 둘러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성기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죠. 이 단순히 시험제 푸는 거 과목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은 잃어버려도 돼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나갈 때 자신을 둘러봐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칼 맞고 무너진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바로 이런 문벌귀족들의 어떤 그 자신들만이 모든 걸 가지겠다는 것에 대한 저항,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보면요. 이 무신정변은 바로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 네.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무신정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 무신들도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들고 정권을 뒤엎긴 했는데 비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힘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되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힘에 의지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들의 권력 기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권력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먼저 이의방 정중부 요 당시에 이렇게 왔던 때는요. 이미 있었던 권력 기구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도, 병마사, 문벌 귀족들, 특히 문신들이 중심이 되는 회의기구,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무신들도 회의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중방이라는 곳에서 이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벌귀족 시대까지는 별 볼일 없었겠죠. 이게 뭐 존재 의미가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 하지만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중방이 힘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부족했나 봐요. 이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되면서 그 정치 권력 기구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정치입니다. 먼저 정치. 정치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있어요. 교정도감. 자, 교정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교정, 정치를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기구겠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인물은 뭐냐면요. 이제 이의방 정중부 쭉 뭐 경대승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도 이 무신정권 시대를 좀 안정화시켰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최충원이에요. 예. 최충원 때 와가지고 안정화가 좀 살짝 되는 듯 하죠. 그 최충원이 만든 기구가 바로 이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최충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또 만든 기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방. 정방은 이제 정치하는 방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인사권을, 이 정방에서는요,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최후 때, 아들 최후 때 만든 그런 권력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교정도감과 정방이 있다면 그 다음 이 군사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자꾸 이들이요 비전이 별로 없으니까 힘에 의지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가 있냐면 도방이라고 있습니다. 도방. 이건 어떤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던 사병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활약했던 삼별초. 네, 삼별초와 같은 이러한 권력, 이러한 군사 권력 기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권력 기구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 볼게요. 자, 교정도감, 정방 이런 것들이 권력 기구로 활용되었고, 그다음에 사병 기구로서는 도방, 그다음에 이후에 삼별초와 같은 어떤 이런 조직들이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게 문벌귀족들을 공격하면서 뒤엎은 거잖아요. 뒤엎은 모습이 하극상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최씨 무신 정권, 특히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굉장히 많은 기층 민중들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저항들, 민의 저항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의 저항입니다. 민의 저항. 바로 이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들 어떤 게 있는지 볼 텐데, 자, 먼저 뭐가 있냐면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망이 망소이의 난. 망소이의 난이 있는데,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였냐면요.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바로 공주 명학소예요. 공주 명학소. 공주 명학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지역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어디예요? 공주예요. 공주는 어디의 수도였죠? 예전에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맞죠? 바로 그 백제 공주의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무덤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벽돌 무덤, 문영왕릉. 문영왕릉이 있는 곳이 바로 공주였고,
고려시대는 그 공주에서 명학소라는 곳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다는 게 포인트예요. 기억해 주세요. 예, 한 지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지를 물어보는 시험들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소. 향부곡소라고 했잖아요. 그 소라고 하는 곳 제가 설명드렸죠. 지방 안에 파견되지 않은 특수행정구역이다. 수공업자들이 주로 모여 산다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곳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네, 만적의 난이 있었어요.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자, 이 만적의 난이 일어난 곳도 역시 위치를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만적이 일어난 곳은요, 바로 개경이에요. 개경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이 만적은 여러분들 신분이 노비예요, 노비. 예, 노비이기 때문에 만적의 난이 특히 노비들이 중심되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분해방, 네, 신분해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분해방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신정권 시기에 바로 이런 기층 민중들의 저항이 있었다. 대표 중에 바로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앙에 있는 최씨 무신정권이던 무신정권들이 그렇게 아주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기층 민중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은 그렇게 없었나 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어쨌건 이런 무신정권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외부 변수죠. 바로 징기스칸. 네, 바로 몽골.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권문세족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역사 주도 세력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고려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을 공격하는 신진사대부까지 딱 연결하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 권문세족 시대, 이 무신 정권이 유지된 이 시기에 바로 징기스칸의 부대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정말 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부대가 바로 이 몽골이잖아요. 그죠? 자, 이 몽골이 쳐들어왔고, 그래도 이 최씨 무신 정권은 여러분들 이 강화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항쟁하는 어떤 모습 보이는데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원간섭기가 시작이 돼요.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데 참 많이 아프죠. 뭐 예를 든다면 뭐 왕 이름 앞에 다 충자를 붙여야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이 몽골 황실과 결혼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마국, 사위국이라는 얘기잖아요. 부마국의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게 되었고, 뭐 또 이제 이성육부 체제도요 굉장히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게 원간섭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간섭기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우선 갑니다. 한번 화살표 통해서 내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 영토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영토를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더라. 영토가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몽골이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몽골이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쌍성 총관부라는 겁니다. 바로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 그러니까 강원도 그 철영 이북 지역을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탐라 총관부, 제주도를 가져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영토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정 간섭을 또 그렇게 합니다. 내정 간섭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이 내정 간섭의 그 기구로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어요. 이문소라고 있는데
이 정동 행성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는 거예요. 바로 동쪽은 어디냐면 일본이죠.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몽연합군.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몽골의 군대를 징발해 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을 침략한 겁니다. 네, 침략한 거죠. 그건 침략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몽연합군이 바로 일본을 침략한 모습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했죠. 왜냐하면 몽골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걱정 많이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때 일본을 도와줬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여몽연합군이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결국 퇴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필이면 태풍 때 떠나. 근데 이게 일본인들은 그걸 태풍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바람을 가미가제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신이 불어준 바람, 신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특공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여몽연합군을 막아주었던 바람, 신풍에서 따온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런 역사의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본 정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구를 남겨가지고요. 우리의 내정 간섭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원간섭기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여기에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등장하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 이 권문세족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네, 바로 음서라는 제도. 네, 음서라는 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네, 음서는 이제 문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무신들이 남겨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정방. 네, 인사권을 장악하는 곳이잖아요. 이 정방을 또 활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요. 강과 강을 경계로 산과 산을 경계로 가져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원간섭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어떤 원간섭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도전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공민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에 맞서서 저항했던 개혁이 등장하니 우리는 이것을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시대 때 왕과 관련된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고려 전기하면 광종, 노비항건법, 과거제, 그리고 고려 후기하면 공민왕이에요. 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반원 자주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원나라에 반대하는 자주적인 그런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게 있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먼저 이 쌍성총관부를 없앱니다. 쌍성총관부를 없애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요. 무력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쌍성총관부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이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정동행성 이문소도 없애고요. 자, 그리고 이 인사권, 검은세족, 이 권문세족들이 이제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도 있잖아요. 이 정방도 역시 없앱니다. 정방도 역시 없앱니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농장, 이 대농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뭘 만들었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공민왕 개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기 이제 서포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이에요. 신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왕 광종한테는 쌍기, 성종은 최승로, 공민왕은 신돈.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신돈이었는데 이 신돈을 주관해가지고 뭘 했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신돈에 의해서 개혁되었던 전민변정도감.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예요. 토지와 백성을 다시 원위치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기구라는 얘기예요. 예. 전민변전도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노비의 안건법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들을 양면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노비의 안건법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권문세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거나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들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 이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일궈내는 모습들.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 이 국가 재정을 또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대농장을 또 혁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항상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을 공부하실 때는요, 고려 초기 노비 안건법과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라. 완전 중요하고요. 완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들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권문세조의 힘이 세요. 네. 이 공민왕의 개혁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신돈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때 신진사대부. 네. 이 신진사대부가 또 성장을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 공민왕의 어떤 그 개혁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공민왕이 결국은 시해당하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 과정 속에서 같이 했던 신진사대부가 남아있죠. 바로 이 신진사대부가 그 이후에 개혁 바톤을 물려받아서 결국 당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계와 손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것. 네, 이게 바로 고려왕조 500년의 끝부분에 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벌기주의 어떤 폐쇄성, 특히 음소와 공음전이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벌기의 모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변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봐두시면 되고요. 특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바로 이렇게 김부식과 한판 대결, 결국 김부식이 승리하게 되더라.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그 신채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 보면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에서 제1대사건 네. 제1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이 이제 굉장히 자주적이고 진보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결국 보수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식에 진압당하면서 결국 진취성을 잃어버렸고 그 역사가 계속 흘러와서 결국 일제강점기로 가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초한테 굉장히 이 사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1대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무신시대. 결국 이제 문벌기주 시대는 무너지고요. 무신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물 정도는 보세요. 이의방, 정중부 뭐 이런 인물들, 최충원, 최후 이런 인물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신 정권에 저항했던 사건들, 망이망수했던 건 만주해난이 바로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몽골이 쳐들어왔고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원간섭기 시작되었고 이렇게 영토 축서, 내정 간섭, 뭐 권문세족 성장 이런 것들 보이고 있는데 권문세족의 어떤 성장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일소시켜 보겠다는 게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바로 쌍성 총관부를 무료로 수복하고 정동에서 이무서 폐지하고 그리고 정관도 폐지하고 그리고 전민변정도를 통해 가지고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더라. 특히 공민왕의 개혁은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500년의 정치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고려에 있던 사람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습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